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2021-2022 시즌 프리미어리그 4위 경쟁, 토트넘과 아스널이 벌이고 있는 챔피언스리그 진출권 경쟁에서 손흥민 선수가 소속된 토트넘이 원했던 시나리오가 완벽하게 펼쳐졌습니다. 지난 일요일 저녁이었죠. 번리와의 홈 최종전에서 1대0으로 토트넘이 승리하면서 승점 68점으로 4위로 올라섰는데요. 여전히 아스널이 두 경기를 남겨놓고 있었기 때문에 자력 4위가 가능했어요. 그런데 늦게 열린 아스널과 뉴캐슬의 37라운드 경기에서 아스널이 뉴캐슬 원정에서 패배했습니다. 아스널이 뉴캐슬과 비기기만 해도 토트넘이 최종전에 자력으로 4위를 차지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패배까지 해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토트넘이 노리시티와의 최종전 비기기만 해도 챔피언스리그 진출이 가능한 매우 유리한 상황이 됐습니다. 대체 아스널 4연승을 달리던 파죽지세 토트넘전 패배 이후 왜 꺾이게 됐는지 뉴캐슬전 상세 내용 그리고 아르테타 감독이 선수들을 비판한 경기 후 인터뷰 538이 이번 4위 경쟁에 대해서 어떻게 전망하고 있는지 총정리해드리겠습니다. 프리미어리그 공식 홈페이지의 헤드라인은 아스널의 패배가 장식하고 있습니다. 4위 경쟁의 희망이 꺾였다. 뉴캐슬에게 주요한 타격을 입었다라고 헤드라인을 뽑았는데요. 2대0으로 완패를 당했습니다. 전반전은 팽팽한 0대0이었지만 실제로 뉴캐슬이 더 많은 기회를 만들었고 후반 10분에 아스널 수비수 벤 화이트가 자책골을 기록하면서 끌려간 아스널 총공세를 펴다가 후반 40분에 한 골을 더 허용하면서 완패를 당했는데요. 뉴캐슬의 이날 경기 특별하게 걸려있는 게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사실은 잔류도 이제 확정이 됐고 또 이미 유럽 대항전 진출이 불가능한 상황. 하지만 이 팀의 자체에 대한 기대감이 큽니다. 올 시즌 도중에 사우디 국부 펀드가 인수를 했고 새로운 구단주가 왔고 새로운 이사진, 새로운 디렉터가 와서 팀을 재정비하고 있고 그런 과정 속에서 지난 1월 달부터 완벽하게 반전을 했죠. 시즌 도중에 부임한 에디 하우 감독 체제에서 전술적으로도 올라왔고 또 선수 영입도 제대로 되면서 이전과는 다른 후반기를 보냈고 그런 과정 속에서 팀에 대한 기대감이 있고 다음 시즌에는 더 많은 투자를 통해서 팀을 더 성장시키겠다라는 또 그런 분위기 속에서 홈팬들이 만원 관중을 이루면서 엄청난 응원을 보냈어요. 무엇보다 세인트 제임스 파크가 굉장히 열기가 대단한 팬들의 성원이 대단한 것으로 알려져 있었는데 지난 몇 년간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전했던 것은 기대감 자체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선수 영입에 대한 아쉬움도 있었고 영입한 선수들이 다 안 좋았던 건 아니지만 뭔가 예전에 뉴캐슬이 정말 4강을 노리고 챔피언스리그도 나가고 그러던 시절과 비교한다면 앨런 셔러가 있던 시절과 비교한다면 많이 좀 낮아진 팀이 됐거든요. 2부 리그로 떨어졌다가 올라오기도 했었고 그런 이후에도 잔류 경쟁을 해야 되는 상황도 있었고 뭔가 그 패배감에 젖어 있었는데 지금 뉴캐슬은 우리가 이제 새로운 맨시티가 될 것이다. 그런 상황 속에서 또 영입된 선수들이 잘하다 보니까 모든 것을 쏟아내는 그런 경기를 했고 오히려 지친 아스널을 좀 압도하는 경기가 된 것이죠. 이날 경기를 앞두고 아스널은 토트넘과의 경기에서 수비수들이 부상당한 것에 대한 우려가 있었습니다. 가브리엘 마갈량이스 선수가 햄스트링 부상을 당한 게 아니냐라는 의심이 있었는데 결국에는 선발 출전을 했어요. 하지만 몸 상태가 좋지 않았던 건 사실이었고요. 또 토미아스 선수를 오른쪽 풀백으로 다시 옮기고 레프트백 포지션에는 세드릭 수아레스가 아닌 좀 더 공격적인 누누 타바레스를 투입을 했거든요. 하지만 이것이 수비적인 균형을 흔들리게 만들었고 또 토미아스 선수도 최근에 격전을 치렀는데 그 전에 부상에서 갑자기 돌아왔잖아요. 사실은 부상 복귀 조금 이른 게 아니었나라는 얘기가 있기도 했는데 결국에는 이날 다시 한번 부상당하면서 나갔고 가브리엘 선수도 교체가 되는 등 수비 이탈을 극복하지 못했고요. 뉴캐슬은 지난 1월 달에 영입한 크리스 우드 선수가 부진하다는 얘기 속에 본래 주전 공격수였던 칼럼 윌슨이 부상에서 회복한 이후 굉장히 좋은 컨디션을 보이고 있고 특히 이런 생백 시맹 왼쪽 오른쪽 알미론의 이 속도와 기술을 갖춘 조합 여기에 원래 측면 공격수였지만 에디 하우 감독이 미드필드로 보직을 바꾼 이후 오히려 포텐이 터지고 있는 조엘링턴의 활약 그리고 1월 이적 시장에 합류한 이후 뉴캐슬의 중원에 클래스를 더해준 브라질 대표 미드필더 기마랑스의 활약 이런 좋은 점들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물론 이제 토트넘 출신으로서 이번 경기에 뭔가 힘을 보태겠다고 얘기했던 특급 오른쪽 풀백인 키어런 트리피어는 결국에 이제 부상에서 회복을 했지만 이 경기 선발 출전하지 못했거든요. 하지만 트리피어의 도움 없이도 뉴캐슬은 충분히 좋은 경기력을 보이면서 승리했습니다. 경기 시작부터 아스날을 흔들었던 뉴캐슬인데요. 전반 8분에 알미론이 강한 전방 압박으로 램스데일 골키퍼의 후방 빌드업을 괴롭혔고 그런 과정에서 공을 빠뜨렸어요. 다행히 아스날 수비수들이 이제 걷어내면서 이 위기를 넘기긴 했지만 아스날 선수들이 많이 긴장했다는 걸 보여주는 장면이고 실제로 그 긴장을 잘 활용했고 이 장면이 그 긴장도를 더 높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득점에 유효했던 첫 번째 기회도 뉴캐슬이 만들었는데요. 전반 18분에 기마랑스의 스루 패스를 받은 또 다른 미드필더 롱스테프가 먼저 우측으로 빠져들어가면서 대각선 슈팅을 때린 것 램스데일이 가까스로 선방을 해야 했습니다.
아스널의 반격은 사카 선수가 이끌었는데요. 이 사카 선수가 사실은 토트넘과의 경기를 앞둔 리즈 유나이티드전 승리 당시에 경미한 부상이 있었어요. 큰 부상은 아니었지만 아르테타 감독이 이제 상황을 지켜보겠다라고 했었는데 토트넘과의 경기에 선발 출전했고 이 경기에도 굉장히 부진했거든요. 토트넘이 수비를 잘한 것도 있지만 사카의 몸 상태가 완전하지 않은 것 같다는 느낌이 있었는데 이번 뉴캐슬전도 선발로 나왔고 몇 차례 돌파하고 슈팅을 보여줬지만 한창 좋을 때 그 빠릿한 모습, 스파크 있는 모습, 역동적인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고 이 왼발 슈팅도 조금은 힘없이 가운데로 가면서 크게 위협을 주지 못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결정적으로 말씀드린 대로 토미야스 선수의 컨디션도 많이 떨어져 있었는데요. 오른쪽 수비수로 나선 토미야스, 하필이면 토미야스가 상대하기 좀 쉽지 않은 정말 힘과 속도, 개인 능력을 다 갖고 있는 생맥시맹을 1대1로 계속 상대해야 하다 보니까 빠르게 지쳤고 빠르게 근육에 무리가 갔어요. 특히 전반 36분에 생맥시맹이 크게 공간이 열린 상태에서 토미야스를 1대1에서 완전히 제쳐버리고 때린 오른발 슈팅은 정말 구석으로 향했는데 램스데일이 가까스로 선방했거든요. 이 장면을 열심히 막아야 했었고 경기 내내 생맥시맹의 위협을 스프린트하면서 오르내리면서 막아야 했던 토미야스가 전반 38분에 결국에 이제 근육 부상을 좀 호소하면서 일찌감치 교체가 됐고 세드릭 수아레스가 들어오는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아스날 입장에서는 더 큰 타격이 될 수밖에 없었는데요. 전반전은 0대0으로 끝났지만 뉴캐슬이 67%의 볼 점유율을 기록하면서 평소 아르테타 감독 체제에서는 조금 주도적인 축구를 하던 아스널이 공을 많이 잡지 못했고 아스날이 슈팅 6번을 하긴 했지만 거의다가 조금 난사에 가까운 좀 힘에 없는 그런 슈팅이었습니다. 뉴캐슬이 주도한 4번 슈팅이 좀 더 날카로웠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결국엔 후반 시작 10분 만에 뉴캐슬이 선제골을 넣게 됩니다. 후방 빌드업 과정에서 왼쪽 측면의 생맥시맹이 본인이 돌파하지 않고 오히려 이제 조엘링턴이 미드필더로서 순간적으로 치고 들어가면서 허를 찌른 그런 교차 움직임을 보였고 생맥시맹의 패스를 베른 조엘링턴이 이제 측면을 돌파하게 되는데 토미야스가 이제 부상을 당하면서 교체된 그 자리가 확실히 구멍이 생겼습니다. 세드릭 수아레스가 들어왔고 또 엘레니가 이 위치를 커버하려고 했지만 조엘링턴이 빠져 들어가면서 올린 크로스 패스가 문전으로 침투가 됐고요. 이 공을 칼럼 윌슨이 빠르게 달려 들어와서 슈팅하려고 했는데 벤 화이트 선수가 차단하려고 건드린 게 자책골로 연결되면서 아스널의 골망을 가르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스널은 총공세를 펼칠 수밖에 없었죠. 비기기만 해도 불리해지는 상황인데 비기기만 해도 최종전에 자력으로 자유를 살아날 수가 없게 되는데 져버리면 사실 더 큰 문제되기 때문에 일단 빨리 골부터 넣어야 되거든요. 하지만 그러다 보니까 배후에 많은 공간이 생길 수밖에 없었고 후반 18분 기마랑스의 크로스에 이은 문전 칼럼 윌슨의 발리 슈팅이 아슬아슬하게 정말 크로스바를 넘겼어요. 뉴캐슬이 오히려 한 골을 더 넣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고요. 후반 34분에도 지금 보시면 아스널의 모든 선수들이 전진을 해 있고 뉴캐슬이 이제 뒤로 물러섰다가 역습만 하면 되는 상황이었어요. 아스널의 이제 패스 전개, 반대 전환 패스가 조금 허술했고 그 해설한 패스를 머피 선수가 끊어내면서 역습으로 올라갔고 2대1 패스 주고받은 다음에 슈팅까지 본인이 해결했는데 램스데일이 기가 막히게 선방하면서 이 추가 실점 위기를 넘겼습니다. 하지만 5분 뒤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아스날이었습니다. 칼럼 윌슨 선수가 배후로 침투하면서 골키퍼와 1대1 상황을 맞이했는데 이번에도 램스데일이 용감하게 나와서 처리했거든요. 하지만 하필이면 흐른 공이 도사리고 있던 기마랑스에게 흘렀고 기마랑스는 빈 골문을 향해 침착하게 때려 넣었습니다. 수비가 온몸을 던져서 막으려고 했지만 결국에는 건드리고도 골망 안으로 들어갔던 강력한 슈팅이었고요. 아스날이 뉴캐슬에 2대0으로 패배하면서 승점 66점에 멈췄고 토트넘의 승점 2점 뒤진 4위로 37라운드를 마치게 됐습니다. 경기 종료 후 미켈 아르테타 감독은 어떤 불평이 아닌 선수들에 대한 실망감을 표했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정말 실망스럽다. 보통 나는 여기 앉아서 우리의 플레이를 변호하는데 오늘은 할 수가 없다. 뉴캐슬이 우리보다 모든 면에서 100배나 잘했다. 시작부터 끝까지. 받아들이기가 힘들다. 우리는 알고 있었지만 대처도 못했고 경쟁도 하지 못했고 경기에 몰입하지 못했다. 우리 스스로 문제를 만들었다. 우리는 모든 경합에서 졌다. 경기의 모든 면에서 우리는 뉴캐슬에 뒤졌다. 큰 차이가 있었다. 뉴캐슬을 상대로 우리 선수들이 못했기 때문에 진 것이다. 어떤 다른 문제도 없고 사실 최근에 콘테 감독이 아르테타 감독이 불평을 많이 한다고 얘기한 것에 대해서 경기전 기자회견에서 나는 토트넘전에 대해서 불평한 게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항변하기도 했는데요. 어찌됐거나 이번 경기는 그런 불평 없이 뉴캐슬전을 못한 것은 우리의 잘못이다. 다만 이제 본인의 잘못이 아닌 선수의 잘못으로 좀 돌리는 선수들 입장에서는 조금 사기를 또 끌어올리기 쉽지 않은 좀 코멘트를 한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 경기에서 우리는 반드시 이겨야 하고 토트넘을 져야 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아르테타 감독이 말했는데요. 축구에서는 어떤 일이든지 일어날 수 있다라면서 이 기적을 노려보겠다고 했고요. 일단 오늘은 이 패배의 독 우리가 다 삼키고 내일부터 다시 시작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포기하지는 않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미국의 예측 전문 사이트 538 경기력 지표, 경기 세부 통계, 향후 일정에 만날 팀들과의 기록 비교 이런 다양한 부분들 축구 경기에서 나올 수 있는 모든 변수를 수치화해서 측정하는 이 사이트, 예측 사이트에서
토트넘의 4위 유지 챔피언스리그 진출 가능성을 무려 96%로 잡았습니다. 토트넘이 노리치시티를 상대한다는 점, 이 경기가 사실 객관적인 전력에서 비기기도 쉽지 않다는 점 고려했을 때 아스널이 이제 갈 확률은 아스널이 올라갈 확률은 4%에 불과하다. 심지어 아스널이 상대할 에버튼이 토트넘의 마지막 상대인 노리치보다 훨씬 강하고 양팀이 받게 될 압박감도 있고 토트넘이 결과적으로는 먼저 경기를 치르면서 하루도 쉬고 경기를 할 수 있게 된 상황, 모든 것들이 이제 토트넘에게 유리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현재 순위표 다시 한번 살펴보면 뉴캐슬은 이번 아스널전 승리를 통해서 리그 순위를 12위까지 끌어올렸어요. 브렌트포드와 승점이 같아졌기 때문에 마지막 경기에서 이길 경우 브라이튼의 결과까지 포함한다면 최대 10위까지 차지하면서 탑10으로 시즌을 마칠 수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자체적인 동기부여가 될 수 있었던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토트넘이 68점, 아스널이 66점입니다. 토트넘은 37전 21승 5무 11패, 아스널은 37전 21승 3무 13패입니다. 토트넘이 오히려 승리 숫자로 본다면은 3위인 첼시보다 많아요. 물론 첼시가 아직 한 경기를 덜 했지만 분명히 탑4에 들 수 있는 그런 승수를 쌓았다고 볼 수 있겠고요. 패배 숫자는 아스널이 13패로 오히려 이제 맨유보다 진 경기가 더 많다라고 볼 수 있겠죠. 이렇게 다시 아스널은 패배 관리에 실패했다. 브라이튼보다도 패배가 많다. 이런 점들을 봤을 때는 아스널이 최근의 흐름을 본다면 4연승을 하긴 했지만 이번 2연패로 인해서 4위로 챔피언스리그에 나갈 만한 자격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게다가 아스널의 마지막 경기는 에버튼과의 경기인데 에버튼이 아직 잔류를 확정하지 못했어요. 에버튼이 이번 브렌트포드전, 브렌트포드가 조금 더 좋은 팀이었기 때문에 이기지 못했는데요. 만만치 않은 팀입니다. 하지만 크리스탈 팰리스도 만만치 않은 팀이긴 마찬가지예요. 승리를 장담할 수 없는 상대거든요. 에버튼이 크리스탈 팰리스를 이기지 못할 경우에는 마지막 아스널과 경기에 무조건 승점을 얻어야 됩니다. 그런데 말씀드렸듯이 아스널이 에버튼을 이긴다고 하더라도 토트넘이 노리시티를 이기거나 혹은 비기기만 해도 토트넘이 유리하게 됩니다. 골득실 차에서도 토트넘이 크게 앞서 있기 때문에 토트넘이 현재 2점 차 리드인데 노리시티와 비긴다면 승점 3점 차이가 이제 좁혀질 수 있어요. 아스널 에버튼을 이기면. 하지만 말씀드린 대로 골득실 차에서 크게 앞선다. 그리고 노리시티와 비기는 것도 사실 예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토트넘이 크게 노리시티에 앞선다. 이렇게 봤을 때 물론 아스널이 원하는 기적이 일어나지 말라는 법도 없지만 토트넘은 매우 유력하다. 96%의 확률을 전망할 정도로 유력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토트넘 호스퍼 그리고 이 마지막 경기에서 손흥민 선수가 득점왕도 노릴 수가 있는데요. 노리치 시티가 프리미어리그 올 시즌 최악의 수비를 보인 팀이죠.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기회가 됐습니다. 토트넘이 4위로 챔피언스리그에 나가고 손흥민 선수가 득점을 추가하면서 득점왕까지 차지할 수 있는 그런 완벽한 최고의 마지막 경기가 될 수 있을지 한준TV에서 토트넘과 노리치의 경기 준비 소식과 에버튼의 상황은 어떻게 될지 아스널은 그 상황에 따라서 어떻게 경기를 준비하게 될지 프리미어리그 최종전의 모든 이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채널로 다시 한번 구독해주시고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